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교양대학의 이승우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어로 배우는 중국 문화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즐겁고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개요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찍 수업을 종료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강의 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진행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재, 네 번째로는 평가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차별 수업 내용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개요를 한번 보시죠. 강의 개요를 보시면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국인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제 몇 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첫 번째는 중국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국 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국인에 대한 대응 능력, 그러니까 중국인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왜 중국이냐 하는 겁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예. 근데 왜 중국이냐? 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뭐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중국 문화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놓을 수 없다. 중국에 대해서 기초적으로라도 또 다른 나라보다 좀 중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한국 경제와 중국 사이의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 무역을 해서 무역 흑자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역 흑자 가지고 그게 1차적으로 소비가 되고 2차, 3차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이 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한국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라는 것은 1년 동안 한국 경제가 운영이 되는 종잣돈입니다. 자, 그런데 무역 흑자, 무역을 해서 먹고 살고 무역 흑자를 거둬야 된다. 만약에 무역에서 흑자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1997년, 98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직전 한 3, 4년 동안 우리나라 무역이 계속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달러가 부족하니까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대출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 상환해라. 이런 식의 이제 그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금융위기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 흑자는 한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13번째인가 10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제 나라별로 쭉 한번 보시죠. 무역 파트너 1위가 중국입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해요. 2위가 미국, 3위가 베트남, 4위가 홍콩, 5위가 일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출 수입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무역 수지라는 겁니다. 이 나라하고 무역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벌었느냐 아니면은 손해를 받느냐 하는 거죠. 그럼 중국하고 무역해서 우리가 1년에 289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미국하고 무역해서는 114억 달러를 벌었고, 베트남하고 무역에서는 270억 달러를 벌었고, 그 다음에 홍콩하고 무역해서 30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반면에 일본하고 무역해서는 191억 달러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여기 2019년 통계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중국하고 무역해서 289억 달러, 베트남하고 거의 액수가 비슷하죠. 홍콩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중국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그러나 여기 있는 홍콩이라는 곳, 이 홍콩이 굉장히 특수합니다. 홍콩은 얼마 전에 뭐 홍콩이 시위 나서 독립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혹은 뭐 자주권을 달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혹은 뭐 국제법으로 놓고 봤을 때 홍콩은 사실은 중국하고 한 나라입니다. 그죠? 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홍콩이란 곳으로 보내는 이유도 뭐냐 하면, 사실은 홍콩하고 무역하는 내용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안에 팩트 체크를 쭉 해보면 우리가 홍콩으로 보내는 물건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이 중국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상품을 만들어서 인천이건 부산이건 뭐 항구에서 이제 선적을 해서 배에 실어서 해운으로 보내죠. 보내는데 중국의 동부 지역, 우리나라하고 인접한 지역은 해운으로 해서 바로 보내면 돼요. 바로 보내면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상품을 이제 운송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국의 저쪽 서남쪽 끝입니다. 그 지역은 여기서 상해까지 배로 보내서 상해에서 내려서 그걸 서남 지역까지 옮기려면 기차나 트레일러나 뭐 트럭 같은 데 실어서 또 몇 날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서남쪽 지역으로 가는 물건들은 바로 해운으로 홍콩까지 실어 보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내륙으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육상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해운은 뭐 조금 더 늘어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무역, 홍콩과 이루어지는 무역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 무역과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홍콩하고 중국을 합하면은 59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나요. 2위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27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홍콩 무역, 이 2위인 베트남의 무역 흑자액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앞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받고, 무역 수지를 받고, 무역 수지를 하면 이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무역 외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 외에 무형의 상품들, 예컨대 관광이라든지 서비스, 교육 상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관광이 있죠. 관광을 한번 보면, 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은 중국인입니다. 600만 명쯤 들어옵니다. 2위가 일본이고, 그 다음 미국, 대만, 홍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광객 숫자입니다. 중국은 순수 관광객이 한 489만 명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은 310만 명, 그 다음에 미국이 한 80만 명, 대만이 123만 명, 홍콩이 67만 명,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나라별로 이렇게 갈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면 중국,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요 세 나라와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중화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중화권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어 문화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어라는 언어를 같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 문화도 비슷합니다. 음식이라든지 뭐 식습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합치니까 중국, 대만, 홍콩을 합치니까 684만 명이 됩니다. 2위가 일본인데 일본이 317만 명이니까 역시 2위인 일본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외수지란 측면에서도 중국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한 2만 7천 개쯤 됩니다. 교육 아까 이야기했죠.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 7만 명,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 5만 명 이렇게 되죠. 예, 만약에 중국 유학생이 많이 오면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 좋아지고 대학 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학이 그만큼 이제 부유해지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같은 게 더 많이 나가겠죠. 교육 여건 개선도 훨씬 쉬워질 거고. 그래서 이 교육 수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무역 수지, 무역 외수지, 투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변화에 우리가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중국을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존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느냐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왜 그럼 중국을 공부하느냐?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중국의 교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직접 교류가 많습니다. 직접 교류가 많다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막 가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이메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중국 관련 일을 하거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예컨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 중국에 진출해서 지금은 가장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기업 사례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망할 거다.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GDP를 놓고 보면 한 16.3% 세계 전체 GDP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민간 소비 10%, 고정 투자 11%, 상품 수출 12%, 상품 수입 10%, 뭐 이렇게 해서 한 뭐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GDP만 놓고 봤을 때는 16.3%입니다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 경제의 10% 정도는 중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의 10분의 1은 중국하고 관련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빼놓고서 글로벌 무역을 이야기할 때도 한중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중국 경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관계인데 여기 보면은 GDP 비교를 하는데 GDP라는 것은 결국 1년 동안 국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총액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GDP를 놓고 봤을 때 GDP는 이제 구매력 GDP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력 GDP는 뭐냐 하면은 동일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상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물가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 화폐 가치가 없죠. 그래서 진짜 그 나라가 부유하냐, 그 국민들이 부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동일한 액수의 돈을 내고서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국민들이 잘 사는 거죠. 그렇게 GDP 비교를 딱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14년에 중국이 구매력 기준 GDP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아요. 그래서 구매력 기준 GDP만 갖고 이야기하면 현재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보통 2050년이 되면 지금부터 한 30년 뒤가 되면 중국의 GDP가 이 구매력 기준 말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명목 GDP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실질 명목 GDP 세계 1위가 되는 게 2028년 한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놓고 봤을 때도 중국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2시간 수업이 있는데 앞부분 1시간이나 1시간 한 20분 정도는 중국 문화에 관해서 내가 강의도 하고 동영상 자료도 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한 2, 30분 정도 시간은 이제 우리가 중국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아주 기초 수준의 중국어를 학습합니다. 이걸 이제 미리 그 중국어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혹시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거나 중국인을 상대하는 사업을 할 때 필요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자 할 때 미리 이 발음이라도 익혀놓고 아주 기초적인 표현이라도 익혀놓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중국어를 익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그런 그 중국어 학습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기초 중국어를 넣어 놓았습니다. 별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어로 배우는 중국 문화라는 우리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교재가 있는데 요거는 교재는 꼭 사지 않아도 됩니다. 새 책을. 그러나 우리 수업의 특성상 교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밑에 평가 방법에 나오지만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치는데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단답형 주관식, 이 괄호 넣기 문제가 나옵니다. 이 괄호 넣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시험 문제를 내가 주로 어디서 뽑느냐 하면은 교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냅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다가 요 파트 중요하니까 요 단어에는 체크표를 해놓으세요. 별표를 해놓으세요. 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험 문제가 한 8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책 펴놓고 내가 이렇게 체크하라는데 밑줄 그으라는데 이렇게 그으면서 수업을 하면 나중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공부할 때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빨리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가 필요한 이유는 뒤에 보면은 중국어가 나옵니다. 언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그냥 선생님하고 대화 형식으로만 공부해서 그게 수업 효과가 있을까요? 그죠? 잘 없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보고 익힐 수 있는 텍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새 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에브리타임 같은 데 가면 중고책 파는 게 많을 겁니다. 거기서 뭐 구매를 해도 괜찮고 선배들한테 얻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책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평가는 출석이 1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 20점, 기타 10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 기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올 거고요. 출석은 이제 전부 스마트 출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출석이 될 거고, 과제는 2개를 내는데 하나는 되게 쉬워요. 뭐 중국 음식 먹어보기 이런 과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기타 점수는 뭐 어지간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다 줍니다. 그래서 석차를 쫙 내가지고 뭐 등수만큼 끊어가지고 차례대로 성적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주차별 수업 계획입니다. 주차별 수업 계획은 이렇게 보시면 첫 시간에는 중국 개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인지, 땅은 얼마나 되고 기본적인 자연 환경은 어떻고 기후는 어떤지 이런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주는 중국의 언어하고 문자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한 나라의 문화가 언어하고 문자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언어하고 문자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 요소가 제일 잘 녹아 있는 게 언어하고 문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중국인의 사고방식, 숫자 문화, 색상 문화, 그다음 명절 문화, 음식 문화, 그리고 술 문화, 오락 문화, 영상 문화 이런 것 같은 주로 중국인들의 일상 문화를 쭉 살펴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는 이 과목의 개설 목적이 중국인을 잘 컨트롤해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인을 어떻게 잘 상대할 거냐?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생활 문화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잘 교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문화를 익히는 것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 그래서 일상문화라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가볍게 보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는 그 문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에는 사실은 아주 엘리트 문화, 예술 문화 이런 것처럼 고상하고 막 그렇진 않지만 그 속에 녹아 있는 문화 코드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민족 그 나라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현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중국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이제 주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 중국어로 배우는 중국 문화 강의 개요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LMS 질문란에 올려도 괜찮고 한이톡으로 저하고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제일 빨리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한이톡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한이톡을 우리가 카톡 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고 내가 바로 답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가 수업도 해야 되고 뭐 학교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읽어보고 답할 것들을 쭉 답을 하니까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시간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기 수업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